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9일 또 이충근 TV를 촬영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그 가장 국제 정치적으로 큰 이슈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월 2일 미국 시간으로 이제 지난 그 화요일이 되겠죠. 관세 폭탄을 이렇게 터뜨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이 해방되는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비난조의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관세 폭탄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경제학자는 아니지만은 관세 폭탄 자체가 경제학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국제정치학적으로 능히 설명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미국의 그 관세에 관련된 그런 책을 바로 최근에 나온 지도 한 달도 안 된 책인데 구입해서 이제 읽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정말 그 앞에 몇 페이지 읽고서 감탄을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이 책 맨 앞부분에 상당히 그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개를 하면은 이 책 저자가 알렉산더 메스터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의 거의 맨 앞부분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무역이 결코 경제적인 일이기만 한 적은 없었다. 무역은 권력, 파워, 그리고 정치, politics, 그리고 퍼스펙티브, 관점에 가는 일이었다. 무역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 일이냐에 대한 그 논쟁, 거기에 관련된 것이지 경제학에만 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테리프, 관세라는 것을 아주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미국은 세금이 없었습니다. 세금 없이 정부가 어떻게 운영됐냐. 외국에서 물건 수입하는 데 관세를 얻어가지고 그 관세를 가지고 미국 정부가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끔 가다가 그 인컴 텍스, 그러니까 소득세, 우리가 월급 받으면 세금 띄죠. 그거 다 없애겠다. 관세로 하더라도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실제로 미국 남북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 연방정부 세입의 80%가 관세했던 적도 있었다. 이렇게 관세는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미국의 그 맥킨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관세 정책을 정말 유효적절히 활용을 해가지고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 저자의 이 책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political factor played a significant role. 관세라는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관세에서 significant role,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이 건국됐을 때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길도 깔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 하느라고 빚도 많이 졌는데 관세를 통해서 빚도 많이 갚았다. 이런 그 관세는 정치적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언론 대부분 논조가 그런 것 같아요. 관세가 경제에 나쁘다. 관세가 경제에 나쁜 거라면서 전 세계가 난리칩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관세를 한 것은 정말 나쁜 일이다. 그런데 전 세계는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관세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은 왜 모든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을까? 그렇게 나쁜 거라면 관세를 다 없애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관세 해도 되고 미국은 관세를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이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관리들이 대단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기자들하고 해설을 하는데 기자들이 되게 삐딱한 질문을 할 때마다 이 미국의 관세 관련 관리들이 아주 뭐 그냥 엄청나게 그 논리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격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책 한 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책을 한 권 소개할 텐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한 권으로 요약한 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 하이저라는
미국의 트럼프 때는 이 사람이 무역 담당을 했던 일기 때 관료였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No Trade is Free.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솔직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아주 참 잘 쓴 책인데 우리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여기에 하도 괜찮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 관세 정책을 관세 폭탄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전곡을 찌르는 그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온 글들을 여기 나온 말들을 좀 한번 인용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 때문에 나온 겁니다. 뭐 조그만 나라들한테 미국이 그냥 뭐 좀 손해 보고 그래도 다 괜찮아요. 미국이 좀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미국이 세계에서 이런 일을 안 하면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하겠냐 해가지고 좀 외교 정책 국가 이익과 좀 다른 자비스러운 정책을 많이 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 이전에는 일본하고 관세 전쟁을 했습니다. 도가 지나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라이트하이저 이 사람이 날로 늘어가는 대중국 문제는 기존 대일본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던 것이 명확해졌다. 이거는 도무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나라가 공정한 게임을 할 때 자유무역이 있는 겁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광범한 국가 소유권, 막대한 국가 보조금, 폐쇄적인 내수시장, 환율 조작, 정부가 후원하는 지식재산권의 편취,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훔쳐가는데 중국 정부가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온갖 중상주의적 관행으로 미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자유무역하자고 그러놓고 자기는 중상주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책에 나오는 걸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퍼스펙티브의 문제라고 그랬죠. 관세는 무역은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번 관점의 문제 한번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값싼 텔레비전이 미국의 공장보다 가치가 있는 것일까? 다른 나라 거 사오면 값싼 텔레비를 사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텔레비전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것, 그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국가를 위해서 한번 관점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 보는 겁니다.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했는데 2026년까지 미국은 거의 5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세계화가 돼가지고 중국이 값싸게 만든다니까 미국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가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공장도 잃어버리고 노동자의 일자리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위 가구 소득은 미국의 중산층은 정체되었다. 번영이 사라진 뒤에 앙상한 사회구조만 남았다. 이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러스트 벨트라는 겁니다. 공장이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녹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이 무렵 WTO가 있은 이후에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대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이게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미국은 WTO에 중국이 가입한 이후에 기대 수명마저 줄어들었다. 1995년 WTO가 탄생했고 지금 자유무역 체제는 WTO 체제입니다. 그런데 1995년서부터 2022년까지 한 27년 동안은 보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가 14배 증가했고 GDP는 고작 4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상생 이런 거는 전혀 있지 않았다. 하나는 손해를 보고 하나는 들고 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미국이 이런 그 엉성한 일을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개입했을까? 미국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신념 같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나라는 역시 그 돈이 많고 우리는 장사하는 나라니까 세계 모두가 자유롭게 무역하라는 세계가 되면 좋을 거야. 그럼 그것이 미국한테 최고지. 그래서 그 시대를 Age of Globalization, 세계화의 시대 또는 사람들이 미국이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Age of Americanization, 전 세계가 미국화된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하이저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대한 실수를 했다. 그 실수를 짚고 넘어가 보자. 우리는 중국의 반시장적 공산주의 경제를 민주자유시장의 동맹국 경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중국의 경제를
그 미국의 자유주의 우방들 있죠.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하고 동등하게 대접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미국의 공장들이 미국의 폐허가 되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었다.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보여주는 사진인데 보십시오. 완전히 그 공장이 녹이 쓸어가지고 그 쇳덩어리가 녹이 쓸어갖고 전부 다 불그스레하게 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노동자들이 참 힘없이 걸어가는 이것이 미국의 최근 모습인데 한 나라의 독립, 안보는 제조업의 번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미국이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제조업은 그저 조그만 나라들이 하면 돼. 중국이 하면 돼. 우리는 금융이라든가 IT 산업은 하면 되지. 그런데 국가의 기본은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세계화주의자들은 그것을 무시했죠. 왜? 세계화주의자들은 국가의 중요성보다는 세계가 함께 사는 게 더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미국의 세계화주의자들은 그동안에 정말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미국이 번 돈은 줄어든 것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태평양, 대서양 바닷가에 사는 세력들은 돈이 많아졌지만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망했다라는 그것이 지금의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이건 디트로이트 주택가 사진인데 디트로이트가 한때는 미국 공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면은 우리나라 빈민촌보다도 더 못한 폐허화된 모습입니다. 미국의 공업 일자리, 그러니까 그 공장 일자리가 1970년에 1,700만 개였답니다. 2000년에도 1,700만 개를 유지했는데 세계화 시대가 된 다음에 2009년에 보니까 500만 개가 줄어들어서 1,200만 개가 되었고 그리고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냥 빈곤, 이런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음식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바로 이때가 언제냐? 미국이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 바로 그 대통령 3명 때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그 다음에 조지 부시 아들이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이 사람들이 재임하는 24년 동안 전부 다 각각 2번씩 다 했으니까 24년인데 특별히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한 21, 2년 동안 미국이 세계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바로 이 무렵에 미국 경제라기보다도 미국의 대외 정책을 통렬하게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책을 제가 번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그 대통령 3명 사진하고 더불어 있는 이 책을 보실 텐데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미국이 그때는 전략적으로도 에러를 범했고 경제적으로도 에러를 범했습니다. 그 에러를 지금 치유하는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인데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영어 제목이 The Great Delusion 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아주 그 젊은 사람인데 지금 미국 백악관 비서실 차장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퍼스펙티브,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미국에서 무언가를 만들면 오히려 벌을 주었고 중국에서 만들면 보상을 해주는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이 원죄였다. 해외에 나가서 물건 만드는 공장들한테 나가라고 오히려 보조금 주고 밀어내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계화주의자들이 그렇죠. 아이디어를 자기네가 만들었을 때 그 아이디어를 그 물건으로 바꿀 때 인건비가 싼 데가 좋지 않겠습니까? 발명한 사람들이 싸게 만드는 나라로 그 다 공장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미국에서 다 디자인하고 공장은 중국으로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글로벌리스트들의 신념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트럼프는 애초부터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가 말이죠. 지금 그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도 피가 나죠,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막 내려갔다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 국제 정치에 대한 관점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질문과 응답인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귀하는 다음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2025년 현재 우리나라 K라고 칩시다. K의 국력이 1000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JC, 그냥 일본, 중국 JC라고 칩시다. JC는 3000이다. 그러니까 일본 JC가 K보다 힘이 3배 세요.
앞으로 10년 후 귀하가 원하는 바람직한 힘의 관계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제가 세 개를 가설로 제시해서 물어봤습니다. K가 5천이 됐어. 10년 후에. 그런데 JC는 2만 천이 됐습니다. 우리는 5배나 잘 살게 됐는데 5배나 힘이 강하게 됐는데 JC는 7배가 되었다.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K가 2천, 우리가 힘이 2배가 됐는데 JC도 2배가 돼서 6천이 되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 우리가 지금보다도 10년 후에 더 못해졌어요. K가 1000이었는데 지금 10년 후에 900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JC는 폭삭망해서 500이 되었다.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어느 상황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3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5배 잘 살게 되는 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옆에 있는 나라가 7배 잘 살게 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배 되고 걔네들 3배 되는 거 그게 괜찮네. 그래도 비율 갖고. 그런데 현실주의자, 우리가 비록 몰락해서 900이 됐는데 JC는 폭삭망해서 500이 되었다. 차라리 그게 낫다. 국제정치는 힘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나라가 됐는데도 이렇게 고생스러운 것은 우리 옆에 우리보다 더 센 나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국제정치를 보는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이 세 번째 건데 아마 트럼프의 관점, 그리고 현실주의, 저는 항상 이 세 번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국제정치를 많이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세 번째가 제일 좋다라고 손을 드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현실주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정치가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4월 2일 날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대기를 하나 들고 나와서 보였죠. 그 판대기에 보면은 미국은 몇 퍼센트, 어느 나라 몇 퍼센트. 여러분, 세계에서 미국이 관세가 제일 적은 나라입니다. 제일 적은 편에 속하는 나라예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처럼 오로지 수입, 수출, 통관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관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통하니까. 그런 거 정도 빼놓고서는 세계에서 관세가 제일 약한 것이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1조 9천억씩 적자를 본다. 1조 9천억이 적자다. 지금 대한민국 GDP가 2조가 안 됩니다, 채. 그런데 미국의 무역 적자가 1조 9천억.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한테 흑자를 내는 나라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EU다, EU. 유럽인데 우리가 유럽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나토 군사력의 70%를 우리가 내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트럼프가 이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친구들도 사실 이것은 미국의 친구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한 행동을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썼어요. 호주는 미국이 호주로부터 고기를 사오는 모양이에요. 쇠고기를 290억 달러어치를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미국한테 290억 달러의 쇠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주에 햄버거 하나조차 팔 수 없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여러 가지 장벽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바로 자기가 호주한테도 엄청난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와이오밍주에 있는 목장의 주인들이 너무 기분 좋아한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셨군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어요.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이 벌써 헤매고 있대. 벌써 관세전쟁 역효과, 공급망 혼란에 미국 공장 노동자 해고 하면서 트럼프가 이걸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4월 2일 날 이 정책을 냈는데 4월 3일 날 해고를 당한다는 게 그게 관세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앞전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언론을 비롯해서 미국의 민주당들이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터무니없는 관세를 표시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가 이렇게 들고 있었던 그 판대기를 이제 다시 더 확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관세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다. 왜 미국이 당하면은 좋아하고 미국이
부고하면은 미워하느냐? 왜 그럴까? 이게 뭐 그냥 유행이에요, 유행. 방송국들이 전부 기자들이 나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데 캐나다 사람 중에서 트럼프를 꽤 좋아하는 언론인 비슷한 사람입니다. 케빈 올리오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아나운서랑 주고받는 말을 제가 듣고서 이제 대충 번역해 본 겁니다. 앵커가 물어봤어요. 중국과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랬더니 케빈 오리엘리가 그랬습니다. 중국은 다른 문제야. 중국과는 무역 전쟁보다 더 큰 이슈가 있지. 지적 재산권 문제 등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전 정권들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지. 그래서 중국과의 문제는 관세 문제가 아니야. 그랬더니 앵커가 그러면은 정부는 관세를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왜 관세가 맞는 수단이냐? 관세가 아니라며 왜 관세를 쓰느냐? 그러니까 오리엘리가 그럼 당신이라면 어떤 수단을 쓰겠냐? 어떤 수단을 써도 되지가 않는데. 그랬더니 앵커가 웃으면서 난 대통령이 아니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리엘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을 그냥 가만 지켜보라고 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이 앵커를 아주 완전히 그 참 우습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조금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석탄파죠. 석유파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자리들이 막 늘고 있습니다. 달걀값 내려가죠. 기름값 내려가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관세 폭탄을 가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의 일자리가 22만 8천 개가 늘었습니다. 달걀값 내려가고 기름값 내려가고 이것을 가지고 체격을 불린 다음에 관세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관세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제 해가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 얘기로 우리가 이제 관세 폭탄을 던지기 시작한 후에 하루에 거의 20억 달러씩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대통령이 맞춤형 거래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거래는 건 나라마다 딱딱 숫자를 주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거래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달려오고 있고 여기 한국도 나옵니다. 사우스 코리아도 거래를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전부 거래하자고 협상하자고 미국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료품 가격이 내려갔고 에너지 비용 내려갔고 금리도 내려갔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상태도 좋아지고 또 세계랑 이렇게 다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분석을 재밌게 했어요. 트럼프가 이제 장갑을 벗었답니다. 우리 싸울 때 장갑 끼고 싸우는 게 훨씬 더 안 아픈 거예요. 맨손으로 싸우는 게 훨씬 아픕니다. 트럼프는 장갑을 벗었다. 트럼프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렇게 줄을 딱 끈 거예요. 중국이 그 선이 무슨 선인지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중국이 자기도 피해 없이 미국한테 대해서 반격을 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니다. 트럼프는 tit for tat. 치고받고 하는 게 tit for tat이에요. 트럼프는 tit for tat 그런 게임 안 한다. 트럼프는 승자가 싹 쓸어가는 winner takes all 그런 게임을 좋아한다. 중국이 만약 반항을 하면은 그러면 트럼프가 overwhelm 압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정신 차려라라는 식으로 미국 그 전문가가 쓴 겁니다. 그거는 논리가 있죠. 중국은 미국하고 균형적으로 무역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 물건을 작년에 4,476억 어치를 사왔습니다. 달러로.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다 1,955억 달러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훨씬 많이 파는 거예요. 미국보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력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64%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GDP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것은 2.3%입니다. 그러니까 3.6배 중국이 힘든 거예요. 서로 한 번씩 주거니 받거냐면은 중국이 3.6배씩 더 힘든 겁니다. 더 피곤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같이 싸워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이 더 크고 30.34조, 중국은 19.58조. 그런데 수출은 중국이 훨씬 더 많고 바로 이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느냐? 100% 조금 파는 나라가 이깁니다. 많이 파는 나라는 무조건 지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그 미국의 지금 관리들이 전부 다 학자고 괜찮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가 이제 증명이 되는데
스콧 벤센트,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중국에 대한 관세를 20% 올렸어요. 4년 동안 보니까 물가는 겨우 0.7%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중산층이 살기 쉽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기름값이 이틀 만에 15%가 내려갔습니다. 기름값이 15%가 내려갔는데 중국의 관세 좀 뭐 몇십 퍼센트 부과한다고 물가가 오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이 자료를 내갖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다. 공장을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향후 100년 동안 누가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희토류를 가지고 있고 물건을 만들고 칩, 기술, 에너지 장악을 누가 할 거냐에 관한 싸움이다. 그리고 시진핑이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텐트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짜증난 듯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의 반응은 전략이다. 스트래티지다. 한 놈은 전략을 가지고 있고 한 놈은 짜증으로 반응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죠. 중국이 지금 무릎을 꿇는다면 그들은 체면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이 체면을 안 잃으려고 에스컬레이터 확전을 해요. 그러면 그들은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중국이 시장 잃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중국에게 경제적인 생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부심을 위해서 죽을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밀어붙이는 중이다. 그러고서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국의 압력에 굴복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틸까요? 버티게 되면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굴복해도 달라지는 것이고, 바로 굴복하면은 중국의 미래는 이제 중국이 세계 1등 되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도중에 트럼프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관세가 높아질수록 외국의 공장이 미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공장이 나가가 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10% 가지고서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50%를 때리면 옵니다. 오죠. 50%면 와야지.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이 중국으로 갔는데 인건비 싸다고 그거 올 때 50% 때리면은 인건비고 뭐고 다시 미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해요. 미국에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공장이 없다면은 전쟁을 못 해요. 만약 지금 미국이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한다면은 중국이 철을 미국에다 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철강 공장을 미국에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로서 남으려면은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제조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상식이죠. 근데 그 상식이 지난 그 세계화 시대 동안에 조금 없어졌던 겁니다. 미국을 다시 제조업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미국에서 쇠도 만들고, 전화도 만들고, 연필도 만들 것입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마가라는 게 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거는 미국의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라는 그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미국의 중산층을 튼튼하게 말하면 공장을 줘줘야 돼요. 공장을 줘주면 미국의 산업이 강해지고 미국의 중산층이 튼튼해지고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되는 그 마가의 기본이 바로 미국 중산층을 강화하기. 바로 이제 트럼프는 그걸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티븐 밀러라고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은 미국 백악관 비서실 부차장, 비서실장 바로 밑에 스티븐 밀러. 이 친구가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우리 평생 동안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중대한 조치일 것입니다. 이거와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이번 조치 때문에 미국은 모든 무역 관세와 수입 정책을 철폐함으로써 미국 산업을 해외 이전토록 하고 아웃소싱을 초래했던 매우 불행한 결정들을 다시 다 되돌리게 하는 글로벌 무역 사상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시 미국에서 물건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그래서 이것은 무역 트레이드 워가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쌀 사 먹으면 엄청나게 싸게 사 먹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 수입하면은. 우리나라 농업 없으면은 나중에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굶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정말 좋은 거냐. 지금 트럼프의 이 전쟁은 그 관점에 관한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그 스테픈 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머지않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미국과 서방으로의 수출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같은 날 중국이 야 나도 관세 물릴 수 있어 34% 관세 물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 오케이 50%더 물렸습니다. 그래서 104%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10,000원짜리가 미국 오면 2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냥 뭐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하면 이제 너 중국하고 나 장사 안 해.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국교 단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까지 나온다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죠. 하여간 어쨌든 세이브 페이스 이제 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맞받아 쳤는데 그것이 뭐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스티븐 벤세 같은 사람 계속 TV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쉽게 설명을 합니다. 관세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왜 다른 나라들은 미국한테 관세 무고합니까? 아나운서들이 그래요. 아니 자유무역에서 관세가 왜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리고 벤셋 그 재무장관이 흑자 국가는 무역 분쟁 때 항상 패배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흑자 국가입니다. 미국은 적자 국가고 패배하는 것들은 흑자 국가들이죠. 우리는 적자 국가이고 적자 국가가 당연히 이 싸움에서 유리하죠. 그러니까 벤센트 장관이 그럽니다. 내가 그 국제 경제의 역사를 공부했고 또 지금도 공부하는 학도로서 그리고 교수 출신으로서 중국 같은 나라 미국이 이랬다고 같이 맞짱 뜨지 마세요라고 권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터커 칼슨도 아주 뭐 끝내주는 미국의 그 앵커맨인데 터커 칼슨은 폭스에 있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거기에 벤센트가 나가서 한 얘기들이 아주 그 또 의미심장합니다. 뭐 반복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제가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장관 말이에요. 우리는 제조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근로자들 타격이 입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근로자들과 중산층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들조차 우리한테 잘해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금융경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또 뭐 겉으로 보기엔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세 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안보는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문 닫았죠. 그때 미국이 놀란 겁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는 국민들한테 예방주사도 못 맞히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거 다 사와야 되는 공장들 다 나가 있으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결코 전략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진짜 큰 적국과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코로나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타 테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이거 세계화 잘못했다. 우리 정말 나름 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를 4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벤센트 장관이 하는 말입니다. 작년에 두 개의 통계를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2024년 여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의 미국 사람이 유럽으로 관광여행을 떠났습니다. 잘 사는 사람 많아진 거라는 소리죠. 같은 기간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국 사람들이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푸드뱅크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밥 사 먹을 돈이 부족해서 자기가 $100어치를 사야 되는데 일주일마다 그게 안 돼서 가서 얻어먹는 겁니다. 일부를. 그게 푸드뱅크예요. 미국 상위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비 거는 거가 주가 떨어졌다고 난리법석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벤센트 장관이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 주식의 88%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위 40%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이 주식시장 나머지 1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 절반은 주식 그런 거 없어요. 미국 국민 하위 50%는 빚에 쪼들리고 있죠. 신용카드 갚아야 하고 집에 임대료 내고 살아야 하고 자동차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숨통을 터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텔레비전 나오는 거 다 대부분 좀 제대로 된 보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다 속으로 환호를 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재설정되고 있으며 이는 금리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며 기름값과 식료품값 가격도 하락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우리 금융계층 하위 50% 미국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 주식하는 사람들 주가 내려갔다고 화내는데 화낼 것도 없어요. 주 안 팔면 됩니다. 들고 있으면 돼요. 다시 올 때까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지금 미국 주가 다우지수가 한 3만 8천쯤 되는데 내가 대통령 임기 끝날 때는 한 5만쯤으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라고들 그러지 말고 잠깐 기다려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 무려 일주일 만에 70나라가 미국 협상합시다 라고 달려왔어요. 우리 미국이 내리는 것만큼 우리도 내릴게요. 다 좀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이스라엘이 미국의 친구인데 미국 자동차가 이스라엘 가면은 관세가 83%였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와서 그거 다 영어로 해드리겠다고, 영어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갔죠. 그리고 EU가 우리도 영어로 다 하자 그랬습니다. 미국이 거부했어요. 그동안에 너네들이 우리 거 뺏어간 거는 내놓고 그만해. 이런 겁니다. 뭐 지금 다 등쳐먹고 지금 그만하자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계속 비판하는데 트럼프를 관세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등쳐먹는 것을 관세로 막아야 됩니다는 오바마도 했단 말입니다. 미국의 민주당들이 다 그 얘기 다 했어요. 버락 오바마가 공정무역을 요구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이 중국 같은 국가들로부터 상호 호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때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그 소리 하니까 왜 다 분노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미국 사람들이 찾고 있죠. 제가 이제 몇 번 강조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초강대국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의 범위를 넘어나지 않은 겁니다. 정말 강한 나라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혼자 있을 거야. 고립주의로 돌아가도 됩니다. 또는 야, 너 돈 좀 내라 야 그래도 내가 지켜줄게. 세계를 유지하면서 뭐 돈도 좀 얻었으면서 그리고 차제에 완전히 구조를 바꿔서 내가 영원히 1등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는 세 번째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제가 항상 그랬죠. 이게 올림픽 게임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 제가 우리 후배가 보내준 어떤 그 재밌는 그림인데 앞에 달리는 미국이 뒤따라오는 중국을 주먹으로 쳐서 얼굴에 피가 튀기는 장면입니다. 야, 이 미국 녀석들 나쁜 녀석이네가 아니라 미국이 134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있는데 이 그림 잘 보세요. 중국도 134번을 달고 있습니다. 경기에 나가는데 번호가 같은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 미국의 그 트럼프의 아주 그 끝내주는 또 무역 자문관 했던 피터 나보로가 그랬습니다. 주식 지금 팔지 마세요. 짜증 내지 말고 이번 임기 말까지 다우존스 5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이 친구도 아주 강성인데 방송국들이 자꾸 이코노믹 크래시 얘기하는데 무슨 경제가 붕괴됐냐 말을 잘 써라. 경제가 붕괴된 게 아니라 시장이 적응하고 있는 것이야. 시간을 더 두고 보자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의 계획을 신뢰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 미국이 진짜 다시 트럼프 말대로 황금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 트럼프지에서 사진 찍으면서 환호하고 그럽니다. 펜실베니아 철강 공장 노동자들이 와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동안 언제라도 민주당이었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철강 산업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굳게 믿고 이제부터 공화당을 지지하기로 했죠.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걸 모르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건 전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영국의 스타머라는 상당히 참 그 좌파적이고 친이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 트럼프 그 정책에 세계화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이 이제 FBI 국장으로 됐는데 그 사람이 4월 7일 날 한 말입니다. 미국 내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제5열 간첩 스파이를 뿌리 뽑는 것이다. 40년 넘게 친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사람들이 미국의 비즈니스 학계 언론 정보에 침투해 왔다. 수백 개의 미국을 엎어버리는 전복적인 중국계 미국인들 단체들이 많이 존재했다. 이거 다 찾아가지고 추방하거나 없애버리겠다는 그 얘기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가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53%입니다. 트럼프 잘하고 있다. 이거는 뭐 압도적인 지지율이죠. Make Manufacturing Great in America Again. 바로 지금 트럼프가 싸우는 관세 정책은 중국 주저앉히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 있던 미국의 이제 공장들, 그러니까 제조업들 그것을 다시 갖고 와서 미국을 다시 산업 국가로 만드는 물건을 만드는 나라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